한 청년이 인생의 정점에서 맛본 눈부신 성공과 그 뒤에 가려진 처절한 몰락의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성공이 참된 의미와 실패의 교훈을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1999년 대한민국이 벤처라는 단어에 미쳐있던 시절이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청년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시대, 그리고 그 열기의 한가운데에 내 후배 손지현이 있었다. 그는 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다. 하지만 딱 하나 남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 기술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무서운 신념과 확신. 그리고 한때 그 확신은 정말 현실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느 뒷골목 허름한 여관방에서 라면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이름은 손지현. 지방대 출신의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말솜씨가 화려한 것도 아니었다. 처음 보면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번 모니터 앞에 앉으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머릿속에 이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가 그려져 있는 사람 같았다. 그때 나는 그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끝내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다. 나는 안정을 택했고 그는 모험을 택했다. 그 선택이 훗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1998년 IMF 직후 회사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시절, 누구는 하루아침에 명함을 잃었고 누구는 평생 다닌 직장에서 박스 하나 들고 쫓겨나왔다. 그동안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은 그 무렵 두 부류로 나뉘고 있었다. 안정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모험을 선택한 사람. 나는 안정을 선택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삶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 당시 나는 화상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연을 처음 만났다. 그때 지연은 아직 후배 개발자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지연이 내게 말했다. 형, 요즘은 회사 다니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나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지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제는 기술 가진 사람이 판을 먹어요. 나는 헛웃음을 쳤다. 야, 판은 무슨,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지연은 그날따라 진지했다. 형,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안정적이지도 않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어요. IMF 겪으면서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영원히 안정된 직장은 없어요. 이젠 모험을 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 세상을 바꾸려고 사냐? 먹고 살아야지. 그러자 지연은 잠시 나를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도전해 볼 거예요. 그날 그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허세처럼 들리지 않았다. 정말 그는 뭔가를 해낼 것 같은 기묘한 기운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안정적인 월급을 택했고 그는 불확실한 미래를 택했다. 그는 모험을 향해 떠나갔고 나는 남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다. 몇 달 뒤 나는 지연의 연락을 받고 신림동으로 갔다. 그가 얻었다는 사무실을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었다. 신림동 반지하. 문을 열자 습기와 라면 냄새가 먼저 밀려나왔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창문은 작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컴퓨터는 고작 세대. 그것도 멀쩡한 완제품이 아니라 중고 부품을 주워 모아 간신히 조립한 불안한 기계들이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커피캔, 구겨진 알고리즘 메모들이 엉망으로 널려 있었다. 나는 문턱에 선 채 말문이 막혔다. 아, 여기 사람 사는데 맞냐? 지연은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 웃었다. 형, 시작은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는 조금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향해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은 전기가 나가버린 적도 있었다. 모니터가 꺼지고 팬 소리가 멈추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내가 당황해서 말하자 아, 다 꺼졌네.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차단기 내려갔나 보다. 그는 랜턴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차단기를 올리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의자에 앉아 코딩을 시작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조금 무서웠다. 그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다. 어딘가 집착에 가까운 몰입이었다. 지연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개발했다. 하루 18시간. 식사는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다. 잠은 의자에 앉아 몇십 분씩 눈을 붙이는 정도였다. 그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의 눈은 신념에 차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음성 인식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녹음기를 들고 지하철,
버스,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노인의 낮은 톤, 아이의 높은 목소리까지 몰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분석했다. 어느 날 그가 이어폰을 끼고 똑같은 음성을 수십 번씩 반복 재생하며 파형을 분석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 톤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그때 그의 눈빛을 봤다. 그 눈빛은 이미 어딘가에 도착해 있었다. 곁에 있던 동료 하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우리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 그러자 지연은 모니터를 보며 낮게 말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거의 왔어.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정말 그는 끝을 보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들이 만든 음성인식 엔진이 처음으로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날 지연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형 지금 잠깐 와봐요. 빨리. 나는 퇴근길에 곧장 신림동으로 갔다. 반지하 문을 열자 지연은 흥분한 얼굴로 마이크를 가리켰다. 형, 이거 한번 들어봐. 그가 마이크 앞에 앉아 짧게 말했다. 파일 열기. 잠시 정적이 흐르고 컴퓨터가 반응했다. 폴더가 열렸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거 진짜냐?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작게 웃었다. 됐어요. 이제 진짜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녀석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IMF 이후 사람들은 안정을 더 크게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돈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2000년 벤처붐은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광풍처럼 몰아쳤다. 투자자, 대기업, 은행, 지자체, 정부 지원, 사업성이 좀 있다 싶으면 사업계획서 하나로 수십억이 움직였고 IT라는 단어만 붙어도 투자가 몰려들던 시대였다. 지연의 기술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다. 팩스, 전화, 미팅 요청,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이 들어왔다. 투자자들은 그를 붙잡으려 했고 은행은 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계약합시다. 100억까지 가능합니다. 개발비 지원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기술개발 지원과 투자금 명목으로 정부와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이 나를 강남으로 불렀다. 형, 여기야. 나는 그가 알려준 주소를 보고 잘못 온 줄 알았다. 유리로 된 건물, 테헤란로 한복판, 반지하에서 코딩하던 그 청년이 어느새 강남의 중심에 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 투자 들어왔어요. 120억. 나는 입이 딱 벌어졌다. 미쳤다. 돈은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연이 있었다. 기술개발 지원금과 투자금을 합치면 200억에 가까운 돈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나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다. 정말 그의 말대로 지연이 세상을 바꿔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동안 그가 흘린 땀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았다. 나는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파멸은 그의 성공과 함께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지금 돌이켜보면 균열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지연의 기술은 분명 대단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혁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놀라운 기술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는 기술은 이해했지만 인간의 심리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음성으로 부르면 컴퓨터가 알아듣고 실행한다. 생각하면 분명 대박날 것 같은 기술이었다. 데모 시연에서는 누구나 감탄했다. 와, 이거 진짜 되네. 이거 무조건 뜬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달랐다. 사람들은 그 기술을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는 신기하고 편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도 컴퓨터를 향해 자연스럽게 말을 걸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옆 사람이 듣고 있는데 기계를 향해 또박또박 명령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색했다. 더구나 그 시절의 기술은 완벽하지도 않았다. 주변 소음이 조금만 섞여도 오작동이 났고 발음이 조금만 달라도 인식률이 흔들렸다.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기능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습관과 심리였다. 사람들은 편리함보다 익숙함을 선택했다. 나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이거 일반 사람들이 쓰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러자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 지나면 다 써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훗날 세상은 음성 기술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빨랐다. 시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아직 어색해했다. 문제는 그가 그 신호를 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초기 계약 이후 생각보다 추가 도입은 늘지 않았고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그런데도 지연은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 돈맛에 취해 성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었고 작은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강남의 어느 술집으로 불렀다.
나는 가벼운 술자리인 줄 알고 갔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생각한 자리가 아니었다. 룸살롱 전체를 비워놓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들어왔다.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대표님, 오늘은 통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나는 순간 불편해서 말을 잃었다. 지연은 예전처럼 수줍게 웃던 후배가 아니었다. 그는 소파에 기대앉아 잔을 돌리며 허탈한 듯 웃고 있었다. 그는 돈을 쓸 때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 같았다. 마치 세상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확인받고 싶은 사람처럼. 잠시 후 그가 내게 물었다. 형, 나 이제 성공한 거 맞지? 그 질문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다. 정말 성공한 사람은 그런 걸 굳이 묻지 않는다. 그때부터였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술자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곧 일상이 되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자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강남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신념과 열정이 보이지 않았다. 목표를 잃은 채 흔들리는 초점 없는 눈동자만 남아 있었다. 외제차 세대, 명품 시계, 수백만 원씩 나가는 유흥비, 술값 접대비, 기사 딸린 차량, 고급 레스토랑, 룸살롱, 반지하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던 청년은 어느새 돈을 태우듯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이건 좀. 그러자 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투자 들어온 돈 있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돈은 그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면죄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회의는 점점 술자리로 바뀌었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한때 불 꺼질 줄 모르던 개발실은 점점 조용해졌다. 비어있는 서버실, 정리되지 않은 회의실, 멈춰버린 프로젝트 일정표, 기술은 멈췄고 경쟁사는 치고 올라왔다. 투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개발자 한 명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지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알아. 직원이 다시 다그쳤다. 그럼 일하셔야죠. 지연은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내일 할게. 하지만 그 내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더 깊이 술과 유흥 속으로 숨었다. 성공의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에 그는 성공의 기억만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개발은 멈췄다. 결국 2002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투자는 끊겼고 은행은 등을 돌렸다.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채권자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더 이상 연장 어렵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불 꺼진 테헤란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 넓은 사무실 안에 혼자 남아있던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를 잊고 살았다.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그냥 그렇게 살았다. 크게 성공하지도 않았고 크게 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매달 월급을 받고 가끔은 회사 욕을 하며 평범하게 늙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누군가 지연의 이름을 꺼냈다. 아, 너 손지연 알지? 나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 친구.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친구 폐인 됐다더라. 거의 노숙자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한때 너무 높이 날아올랐던 사람은 추락 소식조차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법이었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지하에서 눈을 빛내며 형, 무조건 된다니까라고 말하던 지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또 긴 시간이 흘렀다. 2026년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나는 거래처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비에 젖은 간판 불빛이 좁은 골목 바닥에 축축하게 번져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조금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라면 하나만, 뜨거운 물 좀.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너무 낡고 쉰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걸렸다. 그리고 골목 한쪽을 바라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깡마른 얼굴, 거칠게 자란 수염, 초점 없는 눈, 비에 젖은 점퍼, 구겨진 몸. 하지만 그 눈매만은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지연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나를 보더니 힘없이 말했다. 형? 그 순간 나는 차라리 못 알아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를 근처 여관으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라면 냄새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눅눅한 이불, 빈 소주병, 구겨진 비닐봉지,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값싼 컵라면 하나. 그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때도 지금도 같은 사람인데 그 사이에 견디지 못한 시간들이 그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오랜만이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물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는 괜히 방 안의 형광등 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힘없이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나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그땐 몰랐을까? 계속 잘 될 줄만 알았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 그 잠깐의 성공이 영원할 줄 알았나 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작은 성공에 취해서 몰랐던 거지.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안 거야.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근데 난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돈으로 버텼고 술로 버텼고 그러다 끝내 목이 메었는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결국 다 사라졌어.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 채 낮게 말했다. 형,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 거였어. 내가 나를 무너뜨린 거였어. 그날 나는 그저 라면을 먹었다. 국물은 짰고 면은 불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삶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마주 앉아 불어버린 라면을 먹는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한 시대의 허망함을 함께 먹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벤처, 성공, 투자, 테헤란로, 수백억. 그 화려한 단어들이 결국 한 인간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늘 어떻게 성공할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디서 멈출 줄 아느냐일지도 모른다. 한 번의 성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공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인간의 욕망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그래서 사람은 가난보다 성공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1999년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던 청년. 하지만 그를 무너뜨린 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우리는 종종 가난과 실패를 견디는 법은 배운다. 하지만 성공을 견디는 법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인지도 모른다.